책 한 권의 깊이를 단 1시간 안에 리딩 인사이드 1시간 북클럽입니다.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쩌면 어제였을까 모르겠다. 세상과 단절되는 순간은 늘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희미하다. 슬픔 없이 맞이한 장례, 감정 없는 하루. 이방인은 한 인간의 고독과 무심함을 따라가는 이야기다. 오늘 우리는 메르소라는 이름의 남자와 함께 이 세계를 조용히 걸어본다. 어머니는 양로원에서 돌아가셨다. 메르소는 어머니를 직접 돌보지 못했다. 생활이 빠듯했고 어머니도 양로원을 더 편애했다. 그는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였다. 양로원에 도착했을 때 밤은 이미 깊어 있었다. 하얀 천으로 덮인 관, 성냥개비처럼 말라버린 꽃다발, 낯선 노인들의 침묵. 메르소는 관 앞에 서 있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기도도 하지 않았다. 햇빛이 이마를 때렸다. 장례식 날 태양은 무자비했다. 대지는 이글거렸고 사람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관을 따랐다. 메르소는 관을 따라 묵묵히 걸었다. 무거운 공기, 쏟아지는 햇빛, 떨어지는 땀방울. 어머니의 죽음보다 그는 자신의 갈증을 더 또렷하게 느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그들은 메르소가 울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메르소는 울 이유를 찾지 못했다. 죽음은 그저 죽음이었다.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다만 사랑이든 슬픔이든 그에게는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르고 텅 빈 하늘을. 장례식 다음 날 메르소는 해변으로 갔다. 삶은 죽음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계속되었다. 바닷물은 미지근했고 햇살은 눈부셨다. 그곳에서 메르소는 마리를 만났다. 마리는 웃으며 그를 불렀다. 바다로 뛰어들자고 손짓했다. 메르소는 대답 없이 그녀를 따라 물속으로 들어갔다. 물결 위로 햇빛이 부서졌다. 몸을 감싸는 바닷물, 마리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가벼웠다. 해변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페르낭들이 나오는 영어를 보러 갔다. 영어는 간간히 웃기다가 그 다음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흘러버렸다. 집에 돌아온 메르소는 침대에서 뒤척이다. 변두리 지역의 중심도를 향해 나 있는 발코니에 몸을 내밀고 거리를 내다본다. 기름때 낀 도로의 포장석, 산책을 나온 가족들, 사내 아이 둘과 여자아이 하나, 비단 옷을 입은 아이들의 어머니, 작고 가냘픈 몸집에 아이들 아버지. 시간이 지나 외곽에 사는 젊은이 무리들이 단장한 채 떼지어 지나가고 길거리가 한산해진다.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면 밤하늘에 떠오른 첫 별들이 빛을 잃고 희미해진다. 메르소는 생각했다. 언제나처럼
또 하루의 일요일이 지나갔고 엄마는 이제 땅속에 묻혔으며 나는 다시 일터에 나갈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아무것도 바뀐 건 없다. 며칠 뒤 마리는 그에게 물었다. 나랑 결혼할래요? 메르소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좋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사랑, 결혼, 미래, 그에게는 모두 별 의미가 없었다. 삶은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것이었다. 이웃집 레몽은 문제를 일으키는 남자였다. 폭력적이고 충동적이었으며 거칠었다. 레몽은 여자친구와 다툰 끝에 여자를 때렸고 결국 복수를 두려워했다. 그는 메르소에게 부탁했다. 내 편을 들어줘. 메르소는 거절하지 않았다. 좋고 나쁨을 따지지도 않았다. 도덕적 판단도 없었다. 그는 세상이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저 받아들였을 뿐이다. 어느 날 레몬과 그의 친구 마송 그리고 메르소는 해변에서 아랍인 남자들과 마주쳤다. 아랍인 남자들 중 한 명은 한때 레몬과 지냈던 여자친구의 오빠였다. 아랍인들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어느덧 우리와 꽤 가까워졌다. 레몽은 말했다. 만약 한판 하게 된다면 마송, 너는 두 번째 녀석과 붙어. 나한테 용건 있는 녀석은 내가 상대할 테니까. 그리고 웨르소, 또 다른 녀석이 나타나면 넌 그 놈을 맡아. 알았어. 메르소가 대답했다. 이제 메르소의 눈에는 뜨겁게 달궈진 모래밭이 붉은색으로 보였다. 뜨거운 모래 위에서 서로의 시선은 날카롭게 부딪혔다. 금방 싸움이 터질 것 같았다. 레몽이 메르소에게 권총을 남기는 순간 태양이 그 위로 미끄러지듯 옮겨왔다. 모든 것이 여기 바다와 모래, 태양, 그리고 피리와 물이 만들어내는 이중의 침묵 사이에 멈춰섰다. 메르소는 손에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끼며 천천히 해변을 걸었다. 태양은 하늘 한가운데에서 잔인하게 내리쬐었다. 모래는 뜨겁게 달아올라 발바닥을 찢을 것 같았다. 그는 아랍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태양의 뜨거운 기운이 뺨에 와닿았다. 눈썹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르던 날과 똑같은 태양이었다. 아랍인이 태양의 한복판에서 칼을 들어 내 쪽으로 향했다. 단검 위에서 빛이 분출했다. 메르소는 땀에 젖은 이마를 쓸어내렸다. 눈부심이 심했다. 모든 것이 아찔하게 흔들렸다. 공포는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단지 햇빛이 너무 강렬했다. 메르소는 멈춰섰다. 손 안에 권총이 차갑게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파도 소리가 들렸다. 메르소는 벽면을 일으키며 권총을 쥔 손에 발작적으로 힘을 주었다. 강화살가 굴복하고 메르소는 권총 손잡이의 매끈한 배를 건드렸다. 모든 것이 무미건조한 동시에 귀를 찢는 듯한 그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태양을 함께 떨쳐버렸다. 나는 내가 방금 낮의 균형을 파괴했고 스스로 행복감을 느꼈던 해변에 그 예외적인 고요를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꼼짝하지 않는 아랍인의 몸에 대고 또다시 내 발을 더 쏘았다. 그 네 발의 총성이 내게는 불행의 물을 두드리는 네 번의 짧은 노크와도 같았다.
메르소는 조용히 총을 내려다보았다. 손에 남은 것은 희미한 진동뿐이었다. 바다는 여전히 넘실거렸고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태양은 여전히 타올랐다. 그는 걸음을 돌렸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왜 했는지 그는 묻지 않았다. 그저 햇빛이 싫었을 뿐이었다. 모래 위에 쓰러진 시신, 피와 햇빛이 뒤섞인 풍경. 하지만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더운 바람을 불어올렸다. 메르소는 체포되었다. 해변에서 울려 퍼진 총성, 모래 위에 남겨진 시신, 그리고 이유 없는 그의 침묵. 경찰관이 다가와 총을 빼앗을 때 메르소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손을 내밀었을 뿐이다. 수감된 첫날 밤, 그는 철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별 하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장례식 때처럼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슬픔도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감옥의 축축한 공기 속에서 단 하나의 감각만을 기억했다. 햇빛이 내 이마를 때렸다. 시간은 감옥 안에서 굳어 있었다. 날짜는 의미를 잃고 시간은 흐르지 않고 하루와 하루는 녹아내렸다. 메르소는 침대 위에 누워 햇살이 창살 사이로 번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따금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하지만 곧 질문조차 사라졌다. 존재하는 것, 그것만이 그에게 남아 있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메르소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자신의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판사를 바라보았다. 배심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검사는 그를 살인자로 몰았다. 그러나 진정한 심판은 살인 행위가 아니었다. 검사는 말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자. 재판정은 웅성거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메르소에게 꽂혔다. 그가 죽인 것은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세상이 비난한 것은 그의 무감정, 그의 침묵, 그의 무심함이었다. 검사는 증인 토마 페레에게 피고가 우는 것을 목격했는지 물었다. 페레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변호사가 다소 과장된 듯한 어조로 페레에게 피고가 울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페레는 없다고 답했고 청중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변호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바로 이것이 이 소송의 모습입니다. 모든 게 다 오는 동시에 아무것도 옳지 않은 거죠. 검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다음 레몽이 마지막 증인으로 나섰다. 레몽은 메르소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했다. 레몽은 죽은 아라빈이 증오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며 자신이 그의 누이를 때린 후로 아라빈이 자기를 쭉 미워해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검사는 레몽의 생업이 무엇인지 물었다. 레몽이 창고업자라고 대답하자 검사는 배심원들을 향해 증인이 포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변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피고는 포주의 공범이자 친구인 것이고 이번 참극은 각종 치정 사건 중에서 가장 저열한 것에 속하며 관련 범죄자는 도덕적으로 괴물과 다를 바 없는 자임을 고려하면 사안은 한층 더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재판장이 메르소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물었다. 메르소는 두서없이 아라빈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재판장은 변호사가 변론을 하기에 앞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를 스스로 분명히 밝혀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메르소는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는 단지 모래와 햇빛과 총과 그 순간을 기억할 뿐이었다. 햇빛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변명도 후회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사실이었다.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메르소를 사형에 처한다. 법정은 조용했다. 그 순간조차 메르소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공포도, 분노도, 슬픔도. 단지 그는 창밖으로 비쳐드는 햇빛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시간은 여전히 무거웠고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수감된 마지막 날들, 메르소는 죽음을 생각했다. 벽에 비치는 빛, 교도관의 발자국 소리, 저 멀리 들려오는 이른 새벽의 종소리.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어머니를 기억했다. 마리를 기억했다. 태양을, 바다를, 모래를, 그리고 살인을 기억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삶은 부조리했고 죽음은 예고 없이 다가왔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그는 완전히 살아 있었다. 세상은 의미를 강요한다. 감정을 요구한다. 눈물을, 슬픔을, 분노를. 그러나 메르소는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 맞서거나 거부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했다. 오늘 우리 역시 수많은 기대와 감정의 강요 속에 살아간다. 기쁘기를, 슬퍼하기를, 분노하기를 강요당하며. 그러나 어쩌면 삶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유 없이 존재할 뿐이다. 이방인은 조용히 말한다. 삶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그 무의미를 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메르소처럼 한없이 무심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진실하게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 지금까지 한 권의 깊이를 1시간 안에 리딩 인사이드 1시간 북클럽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